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자, 여의도 중계석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신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유임 통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국정운영과 운영과 관련해서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그 표현이 위임 통치라고 하니까 예. 좀 그 과잉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크게 들리죠. 네. 네, 그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1인 권력 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대남 대미 관계는 김여정 그 부부장,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 근데 군사 문제는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북한의 그 특징을 보면 당 시스템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인 김정일 위원장 때에는 성군 정치라고 그래서 일부 군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 정치 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 북한은 당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예를 들면 어제 발표가 됐지만 내년 1월에 그 8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각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분산해서 자기 지위와 역할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 시스템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사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사랑 제일교회발 감염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제 혹시 두 분께서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광훈 목사 측이 이제 이른바 조중동 세 곳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제목이 대국민 입장문입니다. 광고긴 한데, 그 내용들 혹시 보셨습니까? 먼저 조혜진 의원. 저는 광고문 자체는 안 봤고 내용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의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게 어떤 통계 오류다. 뭐 이런 맥락의 주장을 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예.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번에 8월 14일 무렵인가 이때부터 이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 결과는 정부의 이 좀 안이한 상황 판단이 그 원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의 불길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정부가 교회의 방역 단계도 수준도 조금 낮추고 그 소모임도 이제 허용하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지난달 21일자인가 8월 17일을 공휴일로 추가로 지정해서 국민들 좀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7월 30일인가 그때 또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국민들 1,800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동할 수 있게 좀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또 공연, 전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쿠폰을 8월 14일자부터인가 이 적용되는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이제 공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제 대충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잡혔구나. 이제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씩 재개도 되구나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이제 방역 체계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때 이후에 그런 잘못된 시그널이 양산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데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때문에 네. 마치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그거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그 14일부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짧아도 4일, 길면은 보름 전에 이미 이제 감염이 돼서 잠복기를 거친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관계없는 이제 광화문 집회에다 그걸 연결하고 그걸 주도한 전 목사한테 연결하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그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 어쨌든 그 광화문 집회의 취지는 공감 못할 건 아니지만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쪽에서도 지금의 엄중한 방역 시기에는 조금 더 사력 있고 분별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심스럽다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예.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여기집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네, 이거는 저는 좀 그 문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정부가 방역 단계를 완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계속 이 감염자 확진자 발생이 뭐 한 50명대 미만이었었죠. 그 전에 8월 한 10일 이즈음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그 전부터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고서도 보면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 정말 뭐 그 내일을 바라보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가급적 방역이나 이 감염병의 최소화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당연히 정부로서는 해야 될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8월 13일 고비로 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그 정부에서는 권고를 했어요. 8월 15일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특히 이 사랑의 제일교회 발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분의 상당 부분이 사랑의 제일교회 또는 기독교 관계자분들이 지금 그 특정 종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날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날 집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날 집회 신고한 사람이 민경욱 의원이에요. 미래통합당. 네, 저는 예. 민경욱 의원이 집회 신고를 했고 정광훈 목사는 거기에 그냥 참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랑의 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일종의 유언비어죠. 뭐 자기들 특정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뭐 정부가 직권남용하고 있다. 또 뭐 북한이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등등. 이런 그 방역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 방역 당국의 활동을 가장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매우 아쉽습니다. 아무리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광고를 하더라도 허위사실 게재되어 있는 이런 광고문을 버젓이 자신들의 지면에 게재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공적기관, 그러니까 언론기관은 단순히 그냥 민간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하고 있는 공적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기구의 책임을 저는 망각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전날인 14일 날 자기 지면 28면 32년에 집회 주최 측에 전면 광고로 이거를 버스 시간표까지 게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모르겠어요. 이걸로 광고 수입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 수입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이 얼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하고 이번에 광고를 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광고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광고를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 게재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상업적 요소로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언론의 책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상업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광고도 가려서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신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그런 광고들 그냥 제한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광고의 형태지만은 홍보 선전의 지면을 이제 배려해주는 그런 측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광고도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게 조선중앙동아지만은 그 다른 또 논조를 가진 신문들도 똑같이 그쪽에 노조라든가 관련된 그 광고 주체들의 광고를 여과 없이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언론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또 어느 특정 언론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특정 집단의 어떤 입장을 광고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신들이 보기에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주장, 일방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허위 사실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는 그 내부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특히나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8월 15일 그 광복절 집회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방역 당국의 신뢰 문제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을 여과 없이 소위 중앙지 전국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동아에서 이렇게 게재하는 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신이 지금 아까 교회에 거리두기 제한을 이제 낮추고 예. 또 숙박이나 외식 이런 거 갖다 장려하고 사실은 제일 많이 모이지 말아야 될 때가 이제 음식점인데 쿠폰 주면서 외식 많이 하라고 이렇게 장려하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성 우리가 이게 오판했다 잘못했다 이거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체 한마디 안 하고 직접 관계없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역도 정치화하는 것 아닌가. 내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저쪽 편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그쪽에다가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 씌워가지고 이 정치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부가 지금 균형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 의원께서는 이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확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8.15 그 대규모 집회에 어떤 묻힌 면이 있다. 근데 이제 늘 지적하지만 박원순 시장 전 시장 그 장례식도 다 허용했고 그 같은 시간에 8월 15일 날 또 그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라든가 검진받으라는 이야기 일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공익적 관점에서 방역 문제를 다루느냐 이것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의원께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규모 집회는 어떤 현명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회 자체를 신고한 분이 민경구청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 어떤 그 대규모 집회를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함으로써 어떤 부추기면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추긴 거는 그렇게 볼 측면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참여를 했느냐.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또 현직 국회의원 또 한 분도 몇 명이 참석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나와가지고 감염이 된다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참석한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기후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후덥지근하고 누구도 그런 불편한 상황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나온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데 여러 가지 그 감염 위험 부담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왜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만큼 시국이 위중하고 엄중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또는 불만, 분노가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좀 정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왜 그러느냐. 나오지 마라. 당신들은 방역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느냐.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가서 감염되면 자기가 당장 피해자인데. 그걸 좀 생각하셔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부의 얘기를 자꾸 하셔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국민의 양성률, 확진자 양성률이 한 0.9%인데요. 예. 사랑의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명단을 복구 양성률이 지금 19.3%입니다. 예.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그 특별 공휴일을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지만 지금 대규모 확진자가 경포대나 해운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임시 공휴일을 한 거는 좀 그 한적한 대로 그 야외 활동을 하라는 얘기지 광화문 집회를 하라고 그 공휴일을 지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 의원님께서는 뭐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지만 그 정광훈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북한의 테러다, 바이러스 테러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그 성령이 내려서 감염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선동선전을 한 겁니다. 그 일반인들 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그 어떤 그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감이랄까요? 그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비이성적일 정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특히나 뭐 합리적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따르는 분들에 대해서 그 목사 자체가 그 정광훈 목사가 그런 식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 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집회 신고를 했고, 이 자리에 김진태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유정복 전 인천시장,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이제 확인된 분까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예 그 일부 기초의원들, 그 미래통합당 기초의원들이 버스를 동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초 이 집회에 대해서 그 선을 그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 한마디조차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부대 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소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전 이번 기회에 이런 그 비이성적 집단하고는 미래통합당이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때문에 일단 논의를 좀 잠깐 중지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